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08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도 어제에 이어서 페이스는 자유, 그리고 거리는 9km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9월 14일 일요일, 현재 시각 11시 34분입니다. 오전 11시 34분.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켰고요. 다리를 지나간 다음에 GPS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잡힐 것 같으니까 다리를 지나가서 확인되면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그늘로 들어오니까 훨씬 시원하네요. 지금 밖에 온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리 지나왔습니다. GPS 녹색불 확인되어 있고요. 심호흡 2번 정도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08일차 조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방송을 이제 최초로 동영상을 2개로 나눠서 그렇게 업로드를 해 보았어요. 그 이후에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을 나눠서 할까 하다가 방향성을 조금 잡아 보았는데 죄송해요. 짧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전달, 달리기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 전달을 달리기를 컷을 탁탁탁 하고 마지막에 보여주는, 설명해드리는 그런 방향성으로 생각을 지금 거의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초의 컷도 없는 지금 이 긴 방송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사실 라이브 러닝 캠이 5주 전부터 나 비둘기 날아가가지고 지금 숨을 잠깐 참고 있었어요. 약 5주 전부터 원래 5km를 쭉 달렸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1km씩 늘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딱 5주가 된 시점에서 이번 주에 9km와 10km를 번갈아 뛰면서 딱 5km를 거리를 증가시켰어요. 다행히 아직 무리 없이 큰 부상 다행히 부상 없습니다. 통증들은 가끔가다 조금씩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달리기가 끝나고 나서 최대한 휴식을 많이 하면서
다음날 달리기 전까지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잠도 충분히 자는 편이고요. 그냥 오리가 나와 있네요, 여기. 맨날 보는 오리인데 그래도 또 보면 또 신기합니다. 그래서 5km를 결국에는 지금 그래도 늘려보았다. 오늘은 페이스를 진짜 천천히 한번 뛰어보도록 할 건데, 계획대로 쭉 앞으로 진행을 하면 당분간 제가 생각하기에 확답은 아니지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계획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 9km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9km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 되면 다시 이제 10km와 11km를 번갈아 가면서 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km 마지막 앞으로 향후 몇 주 동안, 몇 달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향후 몇 주 동안 이제 9km는 없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살려서 최대한 회복런으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러닝캠이 이제 오늘까지 108일 차잖아요, 여러분. 진짜 108일. 이게 정말 이제 인스타에 보면 5분 49초 거리 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47초 1km 평균 속도 5분 47초 나왔네요.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진짜 회복론의 개념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인스타에 보면 진짜 막 890 며칠 이렇게 달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890 며칠을. 그분들한테는 저의 이제 이 108일 차 한참 초반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800 며칠째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많아요. 이 108일이라는 게 예전에 라이브 러닝 캠을 하기 전에 94일 연속으로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94일 동안 거의 5km였었고요. 거리를 늘리는 프로젝트는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한번 한 80 며칠 차에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리를
한 번에 10km로 쫙 늘려서 그냥 되는 대로 달려봤어요. 그런데 기록이 진짜 좋게 나왔었거든요. 10km가 40분 44초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94일) 동안 매일 빠른 심박수로 그렇게 달리기를 하니까 이 심폐지구력은 어느 정도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뛰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뛸 때는 좋았어요. 기록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거리를 2배를 늘렸는데 속도가 거의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5km 기록에서.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치명적인 부상이 왔습니다. 고관절 쪽에.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10%의 법칙, 운동의 강도와 거리를 늘리는 10%의 법칙 전혀 적용시키지 않았었고요. 그냥 달려지니까 되겠지 하고 달렸었던 그런 무모한 경험치로 지금 데이터로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무리가 온 거죠. 심폐지구력은 괜찮았는데 근육, 관절 쪽에 5km만 달리다 보니까 10km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꽤나 지장이 있을 만큼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계속적으로 고관절에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계속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2km) 속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11분 12초 거리 2.0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34초. (2km까지) 평균 속도 5분 34초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고관절에 일상생활에서도 고관절에 통증이 있을 만큼 무리가 왔는데 그때는 통증을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상에 대해서. 낫겠지. 뛰다 보면, 천천히 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신력 하나로 뛰어보겠다고 그랬던 데이터인데, 저한테는 과거 데이터인데, 그래서 80 며칠 차에 사실 그 10km 기록을 세워놓고 94일까지 한 10일 정도를 참으면서, 고관절이 아픈 거를 참으면서 달렸던 거죠. 이게 잠깐 말았다 아프고 말았다가 회복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지고 계속 달리면 그동안 라이브 러닝캠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쪽으로도
이제 악순환의 골이죠. 통증이 다른 부분으로도 이어지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달리기를 그때도 한 2달 정도 강제로 거의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반에는 마음이 급합니다. 계속 쉬다 보면 또 달리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러너분들 부상 당하셨을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달리기를 쉬면 이게 실력도 팍팍 줄어들 것 같고 기록도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는 조금 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회복되면 달려보려고 하고, 조금만 회복되면 달려보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조바심을 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조바심 때문에 부상이 길어졌습니다. 그거를 깨닫는데 바보같이 부상이 더 악화된 다음에 그 결정을 번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번복이라기 뭐 좀 이상하니까, 아픈데도 참고 달리는 거를 계속 하다가 나아지겠지 하다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아파지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깨닫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 진짜 참 그때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나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인스타 보고 하면 오늘은 회복론을 우와 뱀이다, 우와 씨, 여러분 지금 저 뱀 보이시나요? 우와 씨. 지렁인가 했는데 너무 길잖아요. 와, 소름 쫙 끼치네. 카메라에 담겼나 모르겠어요. 뱀은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와 씨. 다시. 뱀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중간에 멈췄는데 다시요. 3km 속도 보고. 분 33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30초. 3km 평균 속도 5분 30초 나왔어요. 그때는 인스타나 이런 걸 보면 회복론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생각이냐면 달리기를 하면서 회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회복론을 했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께서 나중에 라이브 러닝 캠에서 이 회복론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하고, 그걸 언제 써야 되는지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천천히만 달리면 회복이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라이브 러닝 캠을 왜 1초의 컷도 없이 이렇게 숨 헐떡 끌면서 다 녹화에 담아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회복론 다 컷 해서 올라왔을 거고요. 어차피 긴 방송 안 보니까
5km, 10km 이거 다 올려서 전체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이 없어요.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달릴 때 잘 달려지는 구간도 있고 힘든 구간도 있고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멋진 모습, 안 힘든 모습만 달릴 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에 지금 힘듦의 상태가 어떤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보통의 사람이 저 정도를 뛰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를 실제로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달리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부상도 안 당하고 달리기를 재밌고 건강하고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를 믿으면서 회복론이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달린 거예요. 남들 다 회복론 한다고 하니까. 정말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일 달리기는 94일에서 그렇게 마무리가 강제로 부상과 함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픈 기간이 이제 조금 장기화 됐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달리는 수 없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거죠. 달릴 수 없는 시간이. 러너분들한테 달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병 생겨요. 그만큼 진짜 달리기가 정신건강 매니지먼트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효과가 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분 43초, 거리 4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25초. 4km 평균 속도 5분 25초 나왔네요. 그래서 갑자기 직전에 했던 내용이 생각이 지금 백지가 됐네요. 연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부상을 당하고 길어지면 달리기를 못하면 마음의 병이 온다. 달리기를 못했을 때, 매일 달리시는 분들 못 뛰게 하면. 여기까지 얘기했죠. 저도 정말 너무 달리고 싶어가지고 대안을 막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천국의 계단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물론 유산소의 그런 도움이 확실히 효과가 있죠. 안 하는 것보다. 무릎에 무리도 덜 하고요. 그런데
달리기 하는 것만큼의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다치지 않고 달리는 게 진짜 이게 정말 꼭 필요하구나. 근데 이게 참 뭔가 사람이 항상 있던 거에는 잘 모르지만 그게 부재가 될 때 그 어려움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진짜 부상 방지에 대한 생각을 한층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참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수를 또 반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2달 쉬고 또 달리기를 쭉 이제 재밌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달렸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부상이 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부상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하면 당하지 않고 운동의 효과를 보면서 달리기를 매일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길인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크게 부상을 당하고 나서. 그래서 요즘 라이브 러닝 캠에서 계속적으로 진짜 지금 진짜 거의 꽉 벌레가 입술에 지금 들어가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좋아요. 이게 벌레가 좋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잘 안 남겨요. 인스타나 유튜브 소셜미디어에는 벌레가 입에 들어갈 뻔했어요. 좀 자극적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먹지 않는 이상,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달리기가 주력으로 하는 컨텐츠 드릴 테니까, 그런 쪽에 더 멋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해서 달리기 하는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이 자주 26분 등장을 하겠죠. 51초. 거리 5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21초. 5km 평균 속도 5분 21초 나왔네요. 5분 21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아프지 않고 매일 달리기를 하고 싶으니까. 또 그런데 달리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기 힘든 게 뭐냐면, 달리기가 그렇게 좋지만서도 매일 달리기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 달리기를 한다는 건, 이제 매일 뭘 한다는 건 연속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라이브 러닝 캠이 이제 오늘까지 108일차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제가 밥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무언가를 (100일이) 넘게 해본 적이 있나? 이런 고민이라기보다 생각을 해보았어요. 100일이 뭐야? 한 50일이라도 연속으로 매일 한 적이 있나? 심지어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가끔은 빼먹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 다른 무언가가 됐든 간에.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 이게 연속으로 매일 무언가를 반복해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제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때 욕심도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매일 달리기에 대한 욕심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한 이틀 달리고 하루 쉬고, 또 시간 없을 때는 하루 달리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해도 정말 달리기에 그런 좋은 효과들을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리기에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매일 달리기를 다짐했던 거는 아니고요. 약간 달리기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잖아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이 습관으로 배면 이게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습관이 몸에 드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습관으로 돌아가지면 나쁜 습관을 힘들이지 않고 반복하는 것처럼 좋은 습관도 힘들이지 않고 무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6km 속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32분) 거리 6.0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9초. 6km까지 평균 속도 5분 19초 나왔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습관에 대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실제로 입증도 되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거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6번의 같은 동작이 필요하다고 해요. 뭐냐면 66번 달리기를 습관화하려면 66일을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속도로 달려야 한다. 그런 이제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평균이라는 기간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66일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거를 발표하고 항상 설득을 시키고 자기계발 강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분들이 스스로가 66일을 무언가를 매일같이 해서 그걸 달성을 했나?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이 뭔가 말을 하고 그거에 전달력과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으려면 했던 거를 말하면 됩니다. 왜냐면 경험했던 거를,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건 거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66일 달려보고 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얘기를 정말 설득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6일을 넘어가는 매일 달리기 94일차까지를 진행을 했었고, 예전에 한번, 지금은 그 기간을 넘어서 이제 108일차까지. 이게 사실 매일 달리기 도전 3번째거든요. 2번째 매일 달리기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살면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부상으로 인해서 2달째인가 1달째 딱 멈췄어요. 그 이후에 맹장이 터지면서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 가서 수술하고, 또 맹장으로 인해서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한 몇 달을 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회복이 돼가면서 라이브 러닝캠을 시작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습관, 66일 지날 때까지는 몰랐고요. 이게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37분 2초, 거리 7.01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6초. 7km까지 평균 속도 5분 16초 나왔네요. 저는 66일까지는 몰랐고요. 69일쯤 됐을 때 느낌이 왔습니다.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게 완전히 뭐 또 습관이 됐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날 제가 60 며칠, 한 69일인가 그때쯤에 처음으로 속도를 낮춰서, 그때까지는 60 며칠 동안 계속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요. 그게 뭐 한 평균
5km였는데 평균 속도는 4분 5초에서 4분 15초 안으로 거의 매일 진짜 68일 9일 달린 거예요. 그 당시에 다행히 부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데, 근데 뭐 거리가 또 고려해볼 때 5km 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요는 한 번도 그때까지 천천히 달린 적이 없었는데 딱 마음을 먹고 천천히 달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이제 의견 속에서 천천히 달리기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 오해 소지가 없기를 바라요. 빨리 달리는 게 쉽다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빨리 달리는 거는 호흡도 올라가고 몸이 정말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숨도 가빠지고 근력도 한계가 오고. 그런데 일부러 천천히 달리는 거를 해보니까 몸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어색해요. 객관적인 상태로 봤을 때에는 더 평온한 상태가 맞습니다. 심박수도 더 내려가 있고요. 관절에 무리도 안 오고 천천히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느낌은 세상 불편해요. 빨리 달릴 때 그 심장 쿵쾅쿵쾅쿵쾅 되는 그 느낌, 그 다음에 달릴 때 전해지는 다리의 느낌들, 이런 게 부재하니까 세상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편해야 하는 상황이.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습관의 한 부분이고 느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느낌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좌우지간 좋건 나쁜 간에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려워요. 매일 66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후에는 이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좋고 나쁨을 몸이 스페셜한 경우로 인지하지 않아요. 그냥 어제와 같은 하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기가 습관이 됐을 때에는 그냥 어제 몸이 달렸으니까 오늘도 몸이 달린 거예요. 어제보다 더 피곤하고, 달리기로 인해서 조금 쉽게 달리면 어제보다 덜 피곤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라이브 러닝 캠에서 매일 달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42분 거리 8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4초. 8km 평균 속도 5분 14초 이렇게 나갔네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달리기의 습관화. 그러면 부상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정말 좋은 기분으로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부상 걱정 없고 생각보다 죽을 것처럼 힘들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달리기 처음부터 지금 43분 동안 거의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얘기를 쭉 했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굉장히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유롭게 이렇게 앞으로도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저기 새끼 오리가 물 가운데 있네요. 좀 조그마네요. 그래서 라이브 러닝 캠에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고 정말 1초의 컷도 없이 원본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정보만 딱 이렇게 발췌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집되어 있는 영상을 짧게 보시면 됩니다. (1초의) 컷도 없는 이 방송, 이제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거리는 늘어나는데 방송 시간은 그대로다? 그럼 제 기록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 맨날 무리를 하는 거니까 힘들 것 같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저는 늘어나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정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 도움이 되는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을 항상 지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질주는 하지 않을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뛸 수 있는 9km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구는 없습니다. 10km, 11km를 날별로 번갈아 가면서 뛸 거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천천히 다닐 수 있는 9km를 즐겨 보았습니다. 47분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47분 4초, 거리 9.0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3초. 화면에는 5분 14초 페이스, 음성에는 5분 13초 페이스 나왔고요. 케이던스는 18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러닝 9km 달려보았고요. 구간별 속도 잠깐 짧게 보고 달리기 마무리 할 건데, 1km는 5분 48초 정말 이제 조깅하는 것처럼 달렸어요. 천천히 회복 느낌으로. 그 다음에 9km에서는 조금 빨리 달려보았네요. 5분 4초 페이스로 1km 구간보다는 빠르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달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내용 말씀드릴게요. 바로 발톱의 멍하고 달리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나셔서 보면 점점점 이제 발에 검게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까맣게 완전히 이렇게 멍이 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고 어떻게 이제 예방할 수 있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멍이 든다는 얘기는 발톱 자체에 무리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복적인 충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발끝이 신발 앞부분에 계속 부딪히면서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 혈반이 생기고 이게 이제 통증과 발톱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평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특히 내리막하고 속도주 이런 곳에서 속도주를 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발에, 발톱에. 또 특히 작은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는 이 앞부분이 반복적으로 압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큰 신발을 신었을 때는 힐 슬립이 발생을 하는데, 힐 슬립이 뭐냐면 뒤꿈치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전체 신발이 크니까 뒤꿈치가 고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이때 이제 발 전체가 앞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또 데미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무리가 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발톱의 길이인데요. 발톱이 길면은 상대적으로 더 충격을 받기가 쉽고요. 또 너무 짧으면 이게 내성 발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은 습기, 마찰, 양말 문제인데요. 땀이 많이 차고 마찰이 커지면 발톱하고 이 살 사이가 약해져 가지고 손상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발톱 부상, 멍 이거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신발 핏입니다. 가장 나에게 맞는 신발. 여러분들 보통 일상생활에서 신는 신발보다 이 런닝화는 0.5에서 1cm 정도를 큰 걸로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신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신발은 될 수 있으면 저녁에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 자체가 저녁 하루 종일 사용하고 났을 때 저녁에 크기가 좀 부어 있거나 이렇게 많이 커진 상태예요. 아침에는 좀 작아지거든요, 붓기가 빠지면서. 근데 이 작아진 상태에서 신발을 샀을 경우에 오후에 신발을 못 신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신발은 될 수 있으면 저녁 시간대 구매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사이즈는 일반 내가 신는 신발보다 0.5에서 1cm 정도만 더 사이즈 업 해서 구매를 고려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힐락 레이스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끈을 잘 묶어 가지고 발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게 주의할 점이 끈을 너무 세게 묶으면 또 발등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묶어서 이걸 여러 번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묶여져 있는 강도를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발톱 관련해서 팁을 드리면, 자를 때 둥글게 자르지 말고 발톱을 직선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성 발톱 예방에 진짜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장비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캡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토캡, 이 발가락을 가리는 캡.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테이핑. 이런 것들을 이제 발가락에 해 주시면 달릴 때 그런 충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딱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와, 오늘 이제 해가 조금 구름에 가리니까 운동화 굉장히 시원하네요. 아까까지는 쨍쨍해서 엄청 더웠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발톱이 빠졌을 때 달리기가 가능한가?
진짜 우리 러너분들, 저도 그렇지만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몸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에도 달리기를 웬만하면 멈추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했다가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톱이 빠졌을 때 달리기 가능한가?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요점을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발톱이 빠지고 달리기를 한다? 악화되는 거는 기본이고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판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통증이 심하면 절대 달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럼 언제 달려야 되냐? 발톱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통증이 거의 없고 주행 시 자극이 없어야 돼요. 이 발톱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맨살에다가 그래도 보호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맨살 보호된 부분에 달릴 때 전혀 자극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짧은 회복주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발톱이 빠진 맨살에 강한 염증이 있는 상태다, 달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치료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럼 달릴 때 이제 지켜야 할 보호 조치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많이 아프시지 않고 염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조깅 같은 거를 슬슬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그럼 발톱이 어쨌든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멸균 거즈 그리고 비점착성 드레싱을 반드시 이제 해 주셔야 되고요. 그걸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충격 흡수 패드를 또 한 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조깅 정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발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요, 빠졌으면. 빠진 상태에서 굳이 달리기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조하게 발을 유지해야 되고요. 땀 차는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즉 양말을 자주 갈아 신어 주셔야 한다, 달리기를 할 때.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발톱이 빠진 다음에 다시 달리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권장되는 복귀 스케줄은 얼마나 걸리냐,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제 통증 출혈이 없다고 하고 드레싱 보호가 잘 된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조깅을 해 봅니다. 그러다 다음날 체크를 하는 거예요. 통증이 그대로 없다 그러면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조금 늘려서 다시 조깅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점차 거리를 늘려가시면서 강도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톱이 빠졌을 경우에 치료되는 시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발톱에 멍든 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 가벼운 타박 이런 거는 진짜 한 며칠에서 2주 정도면은 조금 했던 멍은 색깔도 빠지고 괜찮아집니다. 근데 발톱이 빠진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완전 다시 자라려면 6개월에서 거의 12개월, 큰 발톱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재생하는 동안에 감염에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달리기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장거리 같은 경우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저는 꼭 그렇게 전달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달리기하고 내용, 발톱의 멍, 그리고 발톱이 빠졌을 때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와 운동을 갔다 온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또 힘든 거 해내셨다, 그런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 러닝 캠 매일 달리기 108일 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109일 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